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행정학과의 한세혁 교수님을 방문했는데요. 한세혁 교수님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 계열 학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영예인 우수 학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3+2 5년 동안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가장 큰 연구비 규모고 가장 큰 영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세혁 교수님 잠시 인사 좀 해주시죠. 아이고 좀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자극으로 바꿔서 지금 지금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 제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구 제목 인공지능과 사회약자라는 제목으로요. 그 하부 주제는 그 공정성 진강 모델을 생성해가지고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정부 연구소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2022년에 예. 아마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최초입니다. 인공지능 정부 연구소가 설립돼가지고 지금 이제 4년차 2026년 1월이니까 이 두 달 지나면 이제 4년차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으로도 이제 인공지능과 행정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뭐 인공지능 모델링 등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정부 연구소도 국내 최초로 대학 연구소로 발족을 하셨네요. 네. 제가 지금 연구실 방문하니까 직접 이렇게 그 코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지 잠시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제 근데 그 진강 모델이란 것이 진강이 이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 사회를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요. 우리 설문조사했더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뭐냐? 언페어해서 네. 불공정해서 특히 네. 20대 30대가 네. 이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다는 네. 인식이 강하고 네. 그래서 제가 요 공정성을 어떻게 해주면 좀 진강시킬 것인가에 대한 네. 것을 네. 세 단계가 있습니다. 탐지, 그다음 진단, 네. 그다음 추천. 네. 근데 제가 이제 추천 모델을 지금 이제 3단계에 있는데 추천 모델에서는 주로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것이 이제 이게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지능도 높여주는 일종의 모델이죠. 에이전트.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하고 좀 달라서요. 요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제가 요걸 지금 통해서 강화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별도로 지금 생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의 여러 기법 가운데에서 reinforcement라고 하는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의 모델을 미세 조정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정성 분야에 특화를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그러한 우유분을 또 해소시키는 또 그런 사회적 가치도 가지려고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럼 데이터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데이터는요, 우리 사회 이 공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렇죠. 넓은 개념입니다. 한편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케이스를 놓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현상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32개, 32개 분야에 있어서 공정에 관한 그러니까 그 불공정 사례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거의 20여만 건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1차로 저희가 가공을 했습니다. 네. 했더니 거의 12만 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제 약간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좀 추렸더니 한 8만 7천 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델링 하는데 학습 데이터로 데이터셋으로 구성해서 이 탐지 진단 작업을 저희가 지금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탐지를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공정성이라는 것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탐지된 좀더 것을 진단. 진단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냐 진단해서 이게 불공정의 수준을 심각, 보통, 경미한 수준으로 이제 3단계로 얘가 진단을 해줘요. 그 진단해주고 저희 모델에서 또 특화된 것 중에 하나가 진단 단계의 하나의 메타 모델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뭐냐? 제대로 진단됐느냐? 이걸 저희가 메타 모델을 위해서 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일종의 토대가 되는 이론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저희가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에 보니까 약
7개 학문 분야에서 예. 공정성을 다루고 있어요. 아.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행정학, 정책학, 교육학 이런 부분에서 이 공정성을 이론해 가는 것들 저희가 다 추출을 긁어 모아가지고요. 그것 가지고서 좀 저희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종교에서 이제 특히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 이런 데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불교에 있어서는 이 공정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정의를, 공정성을 강같이 흐르게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케이스 사례를 저희가 별도로 추출해서 그게 바로 한 약 2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메타 모델을 생성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 모델을 통해서 제대로 진단됐는지 거기서 메타 모델을 통해서 걸러가지고 이제 추천해 놓은 경우입니다. 네. 추천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 방안들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추천해 준 작업을 했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적합한 그런 방안들을 추천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이 단계에서 강화학습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해서요. 네. 현재로서는 강화학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알고리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교, 불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주로 이제 기독교예요. 텍스트들도 네네. 이제 그 같이 학습을 하셨군요. 근데 네. 이제 불교는 좀 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네. 기독교는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다 보니까 텍스트를 기독교 쪽에서도 갖고 왔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특히 기독교에서 사회약자들에 예.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예. 그런 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네. 구절들이 많이 나와서요. 예. 그런 실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공해서 맨 처음에 이제 코버트를 전부 다 인베딩 했거든요. 예. 물론 TF, IDF라든가 워드 네. 투팩 같은 것도 했는데 예. 코버트가 가장 텍스트 데이터에 있어서 좀 잘 쓰여져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걸로 한 걸 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좀 그거를 강학습에 맞게끔 이제 데이터 셋을 지금 만들어내는 작업을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데이터를 하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망 분석들을 또 만들고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 지표들을 네. 뭐 TF, IDF라든가 그것을 네. 하셨다 이 전처리 말씀이에요. 작업을 예.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예, 예.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코버트 그런 문장 개별적인 코버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원래 버트 모델이 구글에서 예. 만드는 예. 아주 최고의 어떤 가장 고도화된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버트 모델이. 근데 코버트는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예. 이제 만든 건데 주로 이제 SK텔레콤에서도 많은 그런 예, 기업을 예. 했고요. 그래서 그 한국적인 이 데이터 자체가 텍스트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그 문장 의미를 추출하고 이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돼서 이제 코버트를 저희가 예. 활용하죠. 그러니까 버트라고 하는 네. 유명한 그러니까 그렇죠.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에다 적용했다. 그래서 NLP 언어 모델에서는 아주 그렇죠. 취향이죠. 그래서 KO, BURT 그래서 네. 코버트 모델을 네. 가지고서 이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모델링의 어떤 기법이라든가 또 분석 처리 절차를 직접 지금 다 처리하고 계십니까? 예, 수행하고 사실 계세요? 저 연구비가 뭐 연구전에서 주는 것도 제약돼 네.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학생들도 쓰고 학교에서도 뛰어가고 그리고 제가 받는 것이 있는데 제가 받는 거는 전부 다 이 데이터를 네. 생성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네. 가공비. 그래서 사실 그게 인공지능에서 품질을 제일 좋게 만드는 관건이 되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가능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보에서 2억을 대출받아서 네. 이 모델을 개념 같은 네. 개념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출 받아서까지 연구하냐고. 그래서 집에서 네. 되게 정말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되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연구재단 한국에서 제일 좋은 연구재단 받았다 하는데 인문사에서는 그냥 만들었는데 왜 대출을 받아서 제대로 그래서 사실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로 해서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념으로 이 작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고의 영예이자 또 최고의 연구비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네, 들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또한 그 국가기관인 그러니까 기보를 통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또 2억을 또 대출받으셨다라는 것이네요. 예, 근데 이자가 너무 세고요. 마치 이거 저 빚쟁이를 어. 취급 좀 너무 많이 해서 예. 그걸 제가 갚긴 다 갚았습니다. 대단하신 그치. 그러니까 산학계 또 선도를 또 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네. 이렇게 첨단 분야에 직접 뛰어드시는 것은 뭐 이유가 네.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처음 직장을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한번 교육받은 게 있습니다. 인문학도인데 문송합니다 하는데 그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처음에 3개월 동안 받은 교육이 있거든요. 디게어를 이제 그때 받았었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IT 쪽에 관심이 갖고 전자정보에 대한 연구를 30여 년 동안 해왔는데 전자정보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잖아요. 근데 IT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핵심 중추 기술이 AI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전자정보에서 인공지능 정보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술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문사회학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머리가 기술 모르는 거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노력하면은 저 공학도 공돌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문사회학들은 특히 도메인에 대한 인식이 더 폭넓게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공학도보다 더 우리가 더 아주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코딩에 있어서도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코딩을 인문사회학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나가는데 가지 않는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는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서서 이렇게 작업을 그런데요. 하려고. 책상에 딱 서서 이제 네. 스탠딩으로 하고 계신 예. 정말 뭐 도전은 길을 묻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우리 한세혁 교수님이야말로 정말 인문사회 계열을 뛰어넘는 정말 융복합 시대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S전자 그러면 출신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주가를 생각하면 지금 뭐 엄청난 부자가 되셨을 것 같은데 S전자 그 그때는 주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재테크는 제가 이렇게 개념이 없어가지고 주변에서도 상당히 잼뱅이라고만 얘기 듣게 됐는데 그때 만약에 좀 가셨으면은 제가 이걸 못하게 이거 안 하겠죠. 다행히 S전자에서 뭐 깐부 치킨에서 이재용과 엔비디아 젠슨한과 같이 맥주를 한잔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건데 여하튼 뭐 학계에 오셔가지고 참고로 우리 한세혁 교수님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가요?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동아대학교에 오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제주도에 잠깐 거쳐가서 제주도에도 잠깐 네. 계셨네. 그래서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 AI라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잡히는 기술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희망이랄까요? 어떤 설렘이랄까?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좀 그냥 개념만 갖고서 썰만 푸는 거로만 되게 생각했다면은 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제가 남이 하지 않는 거 한번 인문사역도로서 한번 도전해보는 마음. 근데 아직까지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맞습니다.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갈 길이 아직 좀 멉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우는 심정으로 초심자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없고요.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 언제쯤이면 그럼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공정성 모델에 따라서 앞으로 뭐 좀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책도 많이 좀 내셨잖아요, 벌써요. 네. 어떤 책을 내셨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는 그 AI 정부라는 거를 냈고요. AI 정부. 네. 책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시면 네. 책 잠깐 보여주시면 네. AI 정부라고 하는 아주 문고판에 누구나 같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또 내셨고요. 뭐 책을 계속 꺼내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또 편찬이 아니라 저수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네. 그 다음에 모든 직장인을 위한 또 인공지능. 직장인은 또 이 직장인의 인공지능은 또 다르거든요. 실무적으로. 예, 모든 직장인을 위한 인공지능. 네, 국민이 갈망하는 인공지능 정부. 이 국민이 갈망하는 인공지능 정부는 정말 이 국민 주권을 네. 우리가 프레이즈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반드시 좀 유심하게 좀 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챗GPT와 비즈니스라고 하는 책도 출판을 하셨습니다. 예. 와, 챗GPT가 예.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예. 무려 네. 3조 7천억 정도 세거든요. 네. 이 오픈AI에서 공개된 거 아닌데 예. 이 전문가들이 추정한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챗- 3조 7천억이 금덩어리로 치면은 예. 얼마나 전투기로 치면은 F-14 예. 세대 정도. F14. 근데 그 서비스의 그 제품이에요. 예. 이 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예. 이런 계획이 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챗GPT, 구글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하이퍼크로바 중에서 어떤 그 AI를 가장 선호하세요? 세 개 다 쓰거든요. 네. 세 개 다 쓰는데 요 그때마다 제품들이 장단점을 예, 보고서 맞습니다. 예, 상당히 어때는 또 이게 좀 우수하기도 하고. 네. 근데 현재는 제가 이제 약간 그 풍부한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챗GPT가 좀 챗순이가 좀 강하고요. 그다음 제미나이는 상당히 로비스트합니다. 아주 네. 잘 흔들리지 않아요. 딱 나름대로 어떤 네. 성능적인 측면을 봤을 네. 때 어떤 견고한 측면이 있고, 클로드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아주 다양하게 좀 약간 특히 그 코드나 개발 이런 쪽에서는 클로드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네.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 다 사용을 하시면 복합적으로 예. 서로 비교해 가지고요. 어떨 땐 보면은 비교하면서 보니까 요 챗순이랑 좀 제 편입니다. 네. 그냥 그다음 제미니, 그다음에 이 클로드 얘네들이 다 성격들이 좀 다르니까 네. 그때마다 이렇게 약간 차별적으로 좀 쓰고.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서버린 AI를 추진하고 아. 있고 지금 최근에는 1차 심사 결과도 나왔었는데요. 네. 서버린 A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좀 그 소브레인 A에 대해서요. 사실 상당히 좀 조금 약간 전 네거티브합니다. 비판적이시다. 예. 왜냐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국산품 애용, 만약 국산품이 만약 글로벌한 것보다 좀 수준 높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씁니다. 네. 근데 예전처럼 이 소버린이 우리 안방에서 그냥 우물 안에서 네. 우리끼리 하는 것이 예, 아니라 예. 좀 우리 안에서 강력한 것이 글로벌 수준에서 강력한 네. 품질을 보장했을 때 예. 그때는 앞장서서 쓸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예. 우리 소비자 소비자 주권 측면에서 봤을 때 소버린 AI 무조건 국산품 애용이 네. 좋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수용 그런 서버린 AI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맞습니다. 서버린 AI를 그렇죠. 선호하시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AI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AI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이 이해가 안에서 될까요? 그냥 뭐 여기서 강자 예.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열린 사회니까 뭐 다른 회사의 어떤 그 모델보다도 예. 더 강력한 그런 예.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 그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무튼 소버린 AI 구축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 차원에서의 소버린이 필요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그렇죠. 데이터에서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에서도 필요하죠. 그럼 모델이나 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일단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권을 가졌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소버린 AI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 과정인데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도 여기에 올인해서는 좀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T라든가 저 네이버가 뭐 카카오도 이제 빠진 네. 건데 뭐 그거는 그것대로 너무 의미를 좀 살려가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예. 그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좀 그거는 좀 예.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오라클 같은 외산 소프트웨어에 그렇죠.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장이 크면 클수록 국산 소프트웨어라든가 SI 제품보다는 외산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시장에 오히려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소버린 AI가 데이터에서부터 맞습니다. 예. 하나하나 작은 그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필요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에 지금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이런 지역 사회, 그 다음에 작게는 또 지방대학, 어떻게 뭐 지방행정, 지방의 어떤 지역 AX, 지역의 AI 대전환,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필요하죠. 아주 예. 중요하고 먼저 그 지역 말씀 우리 박 교수님 멋진 표현을 쓰셨는데 지역 AX를 위해서 필요한 게 먼저 지역 자체가 주도적인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뭐 요즘 들어서 뭐 통화 막 이런 하는데 예, 예. 이거 지역의 자주적인 역량, 주도적인 역량 더 나아가서 지역의 창조적인 역량 없으면요 옛날 그대로예요. 표현만 그냥 네. 이게 메타포만 이렇게 쓸 뿐이지. 그래서 지역 AX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들이 AI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켜서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AI는 특히 이 기존 IT와는 다르게 아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드라이브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 맞는 지역 대학의 예. 특성이 맞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AI를 드라이브 접목시킨다면은 또 바람직한 그것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주 선진 AI 강국으로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202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게 깨어있는 AI, 영어 표현으로 work AI, 그러니까 깨어있다, 그러니까 wake의 work AI라는 것이 미국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큰 화제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AX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뭐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엘리트 집단들이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맞습니다. AX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메타 허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지역의 특히 지역 자치단체장 이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폴리티컬하잖아요. 또 이제 3, 4년 있으면 또 바뀌고 그런 철새 같은 정치인들은 다 몰아내고요. 그야말로 진짜 지역을 생각하고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네. 그런 정치인이 이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네. 마련돼야지만이 그것도 하나의 AI가 우리가 선순환하고 정착해가지고 아주 영착륙해가지고 선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자체 거버넌스도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AX 대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 거버넌스, 거버넌스 아주 지역의 중요한 AI 거죠. 거버넌스가 예. 아주 잘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뭐, 우리 한세혁 교수님 오늘 동아대학교 연구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한세혁 교수님의 서재도 둘러보고 최근에 집필한 책,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자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AI 공정성 모델까지 직접 또 뵙는 그 그러니까 보고 또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세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마지막 인사. 우리 박한우 교수님 예전에 한번 같이 저희 일했던 그런 멤버이기도 합니다. 동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더구나 이제 저 AI나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 박 교수님한테 제가 좋은 자극받고 도전받고 많이 제가 배우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정적으로 이런 어떤 미디어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거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